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입니다. 혹은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명절 추석이 있죠. 그래서 연휴 동안 지금 시골길을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시골에서 올라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니다. 자, 운전 다들 조심히 하시고요. 졸음운전 특히나 위험하니까 휴게소 같은 데 에서 졸리면 조금 쉬시면서 천천히 기선길을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전에 좀 주의하고, 자, 오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 돌아오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영상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 앞으로 당장 다음 달인 10월 달에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저 여러분들 비트코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렇게 상당히 좋은 추세의 흐름으로 하락을 멈춰주는 횡보세가 나왔고, 여기에서 다시 상승 턴을 해서 제가 지난 3, 4일 거진 4일 전부터죠. 4일 전 여기 횡보하고 있을 때부터 이거는 무조건 N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여기에는 몇 가지의 기법들이 있는데, 단순한 거래 대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봐야 될 게 제가 호가라고 했어요. 호가에 어느 집단 세력의 물량들이 대량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계속 호가를 지켜본 결과는, 하루 동안 지켜본 게 아니라 몇 일 동안 지켜본 결과예요. 계속 이들은 매집하는 스탠스가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호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호가에서 이게 매집인 것인지 혹은 물량을 던지는 매도 스탠스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적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N파동으로 나온다, 이거는 매집이다. 그리고 매집을 하면서 N파동으로 상승할 때 분명 뭐라 그랬죠? 거래량은 터지지 않을 것이다. 왜? 개인 투자자들에게 티내지 않게 상승을 시키고 매집을 하려면은 이들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을 절대적으로 티를 내면서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보이시는 것처럼 다 아는 차트죠. 역, 헤드, 앤, 숄드인데 지금 왼쪽의 어깨보다 오른쪽의 어깨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세라고 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되게 좋아요. 이 말은 여기 전고점까지는 무조건 터치를 한번은 해볼 만하다. 전고점까지 터치를 할 때 여기 매물대가 보이시죠? 요 매물대 라인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기준봉인 밑꼬리와 그리고 여기 양봉의 윗꼬리, 이렇게 대충 그냥 기준을 뒀을 때 지금 여기 밑꼬리 부분, 여기도 밑꼬리 부분, 계속 밑꼬리가 달렸던 부분을 지금 여기 어디요? 저항대로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맞고 튕겨져 나가죠. 결국적으로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면은 여기 위에 상단부까지는 무조건 한번 터치를 할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호재나 재료를 붙이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은 여기에 전고점 라인 8,600만원까지는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60K 초반이나 60K 부근에서 절반 정도 물량을 덜어내셔도 좋을 것 같다. 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대로 주가가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석 연휴 뒤에 18일날 뭐가 있죠? 맞습니다. FOMC에 대해서 금리 인상 결정, 금리 결정에 따른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금리 인하를 할 텐데, 분명 금리 인하가 0.25일지 0.5일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0.25든 0.5든 이게 만약에 0.5로 B컷이 됐을 때는 시장에 호재로 과연 작용을 할 것인가, 반대로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 0.5든 0.25든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막 이야기들이 난무가 되고 있는데, 과반수가 호재라고 반영이 된다고 할 때는 분명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반영이 됩니다. 왜? 개인들의 무조건 생각 반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첫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 FOMC 결정 발표날 항상 좋지 못했다. 혹은 그 당일날에는 주가가 조금 횡보하거나 살짝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상승한 척하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악재로 항상 뭔가 덤핑이 나왔다. 즉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주의하시면서, 자, 비트코인이 지금 많은 뉴스라든가 언론 매체에서는 $60,000를 회복을 했고, 미국의 B컷, 즉
0.5에 따른 금리 인하를 말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 금리 인하 때문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 같은 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누군가 지금 뭐예요? 매수를 하는 시장가로 개인 투자자들보다 비싸게 누군가 사주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레이지라든가 뭐 마이클셀러 이런 돈이 많은 억만장자들이나 혹은 뭐 아서헤이즈, 캐시우드 뭐 이런 인물 뭐 CEO들처럼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추가 매입 단행하는 그 뒤에 안 보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도 나오겠지만 이 강해진 미국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류가 반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과연 비트코인이 회복을 한 것인가? 저는 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열 경계를 하는 이유는 분명 뒤에 재료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재료는 공개를 하지 않고 결국적으로는 뭐예요? 누구나 다 아는 금리 인하, 누구나 다 아는 0.25가 아니라 0.5인 B컷 예상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언론 매체라든가 뉴스들이 이렇게 시선을 끌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요거죠.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1억 6천만 원까지 갈 것이다. 혹은 이게 공화당이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이 되더라도 해리스가 되더라도 1억은 무조건 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을 했지만 미국 금리 인하 시에는 국채 시장의 힘이 빠집니다. 그럼 여기에 수급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던 많은 큰 돈들이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주식 시장 아니면 코인 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수급 주체 그리고 그러한 시장이 어딘지 이들도 이 쩐주들 이 시장 안에 있는 세력들도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상승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수급들이. 그러면 그 수급 주체는 바로 코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또한 올해 이렇게 최고의 재테크 중에서 손에 꼽히는 게 비트코인이랑 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이 41만원 최대로 한돈에 46만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저는 금을 안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20만원대가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을 샀던 경우가 지금 뭐 46만원까지 갔다가 41만원까지 올라간 한돈당. 그렇다고 했을 때 금 시세도 많이 올랐지만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대선 이슈도 있지만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미국 주식 엔비디아 뭐 애플부터 해서 국내 주식까지 꼴찌입니다. 왜? 나스닥이 지금 고점을 찍은 이상 다시 상방 추세로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횡보라든가 하락 추세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르르 거품들이 무너질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왜 코인 시장이 오르냐? 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냐?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영상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을 조금만 재생을 시켜보면은 수익률을 낸 재테크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금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재테크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30%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금거래소 기준 국내 금거래 도매 가격은 한돈당 2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수익률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의 자, 이렇게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올해 최고의 수익률은 재테크인데 거기에서도 꼽히는 게 비트코인과 금이다. 여기에서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대를 보니까요 60대에서 70대가 많았습니다. 이 약간 노인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혹은 코인 시장에 투자한 세대를 보니까 보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있더라고요. 60대에서 약간 갈리는 게 어느 쪽은 비트코인으로 어느 쪽은 금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봤을 때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60대, 70대 중에서도 돈이 많은, 자산이 많은 뭐 혹은 땅이라든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안전자산으로 최소한 못해도 몇백억에서 몇천억 또는 몇십억 이상의 혹은 건물놀이를 하셨던 분들이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금, 재테크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건물주들도요 남는 게 없어요. 건물주들 뭐 돈 잘 버실 것 같지만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건물 보유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고 그리고 건물을 처음에 매입할 때 또 뭐를 내요?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 건보료도 올라가고 재산세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야 될 세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부동산세가 결국적으로 뗄 거 다 떼면은 뭐 한 2% 정도 남거든요.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2%에서 정말 많이 남아봐야 3% 남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자산이 만약에 1,000억이 있다고 했을 때 2%, 3%를 취득하고 이득 볼 바에는 요즘에는 부동산이 또 땅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금에 투자를 하는 게 같은 2%, 3%대라도 세금이 없죠. 일단은 금은 뭐 부동산처럼 취득세라든가 금을 사는 데 있어서 취득세나 뭐 그런 게 크지 않잖아요. 물론 금을 살 때도 뭔가의 수수료나 세금이 있게 하겠지만 막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메리트는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전부 현금으로 금을 사버리면은 재산세로 잡히는 게 없거든요. 부동산은 무조건 재산세로 다 잡힙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다음으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투자를 할 가능성은 비트코인 시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비트코인 시세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한번 하락을 시켰죠. 이게 왜 하락을 시킨 걸까요? 개인들의 손절 물량 받아내려고 억지로 주가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준선을 잡고 지금 이 장대 양봉의 저점 여길 이탈하면 나는 손절할 거야 했던 사람들 뭐예요? 우르르르 다 손절하니까 이거 미친듯이 물량 받아서 그대로 이거에 말아 올려버리는 스탠스가 나와버리잖아요. 결국적으로는 또 뭐예요?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 지금 기준봉을 형성하다가 횡보를 하고 있었던 요 매물대도 결국적으로는 보란듯이 1파, 2파, 3파동으로 돌파 구간이 나오든 여기 전고점 8,600원 라인에서 다시 맞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왜 분할익절로 반드시 물량을 조금 덜어내시냐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수익은 항상 뭐예요? 옳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수익 줄 때 챙겨라. 줄 때 먹고 나와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실수가 10번 매매를 했을 때요. 8번 수익을 보고 2번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번 매매를 했을 때 5번 수익이 나고 5번 손실이 난 사람들이 있고 10번 매매를 했을 때 3번 수익을 보고 7번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8번 수익 보고 2번 손실 본 사람들은 손익비가 되게 좋고 줄 때마다 계속 수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수익금이라는 걸 계속 쌓아가요. 그리고 반면에 2번의 손실도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5번 수익에 5번 손실은 반반이 될 수 있거나 5번의 수익보다 5번의 손실이 더 큰 경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약간의 그냥 도박 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승률이 50%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잃기는 잃는데 그렇게 많이 잃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3번 수익 엄청 크게 봅니다. 3번 막 남들 뭐 한 5%, 10% 수익 볼 때 얘네들 막 20%, 30% 뭐 그 이상도 봅니다. 하지만 손실일 때도 엄청 크게 봅니다. 마이너스 뭐 15%, 마이너스 20% 혹은 뭐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물 한번 탔다가 안 되니까 손절하고 이러신 분들 많아요. 손익비도 안 좋을 뿐더러 승률이 일단 수익이 3번, 손실이 7번이죠. 그 말은 뭐예요? 계좌 잔고가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소액으로 고액을 만드는 건데 이들은 고액으로 출발을 해서 오히려 계좌 잔고가 손실을 보고 소액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잘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소액으로 해라, 소액으로 해라, 작은 돈으로 해서 큰 돈을 만들어라 하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이고 지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이후에는 시장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락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이러다가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요 구간에서 분할익절 또 올라가면은 요 구간에서 분할익절 혹은 여기서 이렇게 안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도 여기 전저점에서 또 분할 매도 계속 매도를 해주셔야 그래도 내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이득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는 이유 여기에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많아요. 여기에 좀 큰 악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 좀 길어지고 있어서 알트코인을 주시해라. 그리고 알트코인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떠한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테마주나 재료를 붙이는 일명 우리가 잡코인이나 민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코인들이 분명 탄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에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더라도 일단 첫 번째 기본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먼저 보라는 점은
변함없고요. 여지가 없지만 이렇게 알트코인들 지금도 신규 상장주라든가 뭐 빅타임, 너버스 다 신규 상장주죠. 이것도 보시면은 추세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 신고점에다가 빅타임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들이 신규 상장주로 몰리는 거고 빅타임뿐만이 아니라 너버스도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이날 수급이 미친 듯이 올렸던 날 이날 17원짜리가 68원까지 제가 말했잖아요. 거진 299%가 올랐다고. 혹은 지금 이렇게 양봉만 보더라도 저점을 계속 뭐예요? 올려주고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계속 올려주고 있고 지금 이거 양봉 작아 보이지만 몇 프로예요? 13%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눈에는 물린 사람들 눈에는 이게 지금 손실일 거고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새로 진입하는 신규 매수자들한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런 해증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빅타임처럼 여기 보시면 빅타임처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상승하다 하락하고 상승하다 하락하고 하지만 야금 올리죠. 이게 매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막 40%짜리 뭐 여기 한 17%짜리 이렇게 주가가 덤핑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땐 너버스라든가 빅타임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추석이 끝날 때쯤 그때가 언제냐 9월 18일 날 FOMC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 발표하는 시기에 뭐 하루 이틀 뭐 혹은 그 주나 다음 주 안쪽으로는 분명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올 수도 있다. 거기에 플러스 얘네가 수급이 안 쏠리면 중간에 뭔가 테마를 싣거나 혹은 재료가 튀어나와서 개별주들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개별주와 재료나 혹은 테마가 형성된 알트코인, 잡코인, 밈코인들이 폭등하겠지만 항상 비트코인을 시세를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꼭 참고하시면서 지금 추세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당분간 관망세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저는 오늘 추석 연휴라서 이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에는 3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골고루 잘 돌려보시면서 제가 분명 앞서서 추석 당일날까지 그리고 다음날 추석이 끝나기 전까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방향성 전부 다 알려드렸을 텐데 계속 돌려보시면서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제 말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죠. 지금도 그런 것들을 보시면 새로 올라오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이전 영상을 복습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들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 명절 이후 추석 이후에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